안녕하세요. 한상은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키워드 광고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2019년에 진행했던 실제 사건인데요. 의뢰인은 남성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쇼핑몰은 훈남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었고 20대 사이에서는 꽤 인지도가 있는 쇼핑몰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이 이 네이버에서 자기 브랜드인 훈남을 검색해 봤더니 바로 아래에 생전 처음 보는 업체의 광고가 뜨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업체의 이름은 슬림이었어요. 훈남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름이었죠. 알고 보니까 슬림 업체가 훈남이라는 키워드를 네이버 광고에 등록해서 훈남을 검색한 고객들에게 자기 광고를 노출시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말로는 우리 쇼핑몰이 20대에게 잘 알려져 있으니까 이 슬림이 일부러 훈남 키워드를 써서 우리 고객을 뺏어가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실제로 그 훈남 쇼핑몰의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슬림 업체가 훈남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싶다고 하시면서 저를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경쟁사가 이렇게 다른 업체의 상표를 키워드로 등록해서 고객을 빼앗으려고 하는 시도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훈남 쇼핑몰은 과연 상표권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키워드 광고와 상표권 침해, 그리고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되려면 먼저 상표를 사용한 행위여야 합니다. 단순히 상표가 표시됐다고 해서 모두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표가 표시됐더라도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니라는 상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제품에 소니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고 해도 이게 뭐 "이건 소니 제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은 소니 제품에 쓰이는 부품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려는 목적이라면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즉 상표권 침해가 되려면 법이 정의한 상표 사용 행위에 해당돼야 되는 거죠. 그럼 키워드 광고는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일까요? 키워드 광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먼저 살펴볼게요. 어떤 업체가 온라인 광고를 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업체는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단어를 광고 시스템에 등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 의류 쇼핑몰이라면 남성 의류, 남자 티셔츠 같은 단어를 키워드로 등록하겠죠. 그런데 이 슬림 업체는 조금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훈남이라는 쇼핑몰이 상표를 키워드로 등록한 겁니다. 이렇게 경쟁사의 상표를 키워드로 등록하고 검색 결과에 자신의 상표를 노출시키는 행위가 이런 법적으로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 이걸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상표법은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경우에 해당되면 상표를 사용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그리고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하거나 인도하는 행위, 그리고 상품에 관한 광고 등에 상표를 표시하고 널리 알리는 행위. 키워드 광고는 여기서 세 번째 항목, 즉 광고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법은 온라인에서 전자적으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도 상표의 사용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키워드 광고로 경쟁사의 상표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키워드 광고가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키워드 광고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 2010년대 후반부터이기 때문일 건데요. 그럼에도 몇 가지 중요한 판례를 통해서 이 키워드 광고와 상표권 침해의 판단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키워드 광고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키워드를 광고 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검색 결과에 업체 정보가 이렇게 표시되게 되는데 그 업체 정보에도 그 키워드를 등록해 놓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검색 결과에 상표가 표시됐던 사례, 즉 VSP 판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VSP라는 상표권을 가진 업체와 경쟁 업체 간의 분쟁이었는데요. 경쟁 업체는 VSP를 키워드 광고 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VSP가 검색이 됐을 때
그 검색 결과 화면에 자신의 업체의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VSP가 표시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놨어요. 하지만 이 업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VSP라는 표시는 전혀 표시되지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VSP를 검색한 사용자들에게 이 자신의 광고를 이렇게 클릭하도록 유도한 거고 실제로 VSP를 자기의 어떤 상표로 쓰려는 의도는 없었던 거죠. 즉 검색 단계에서만 VSP를 사용하고 홈페이지 내부에서는 표시되지 않도록 그런 사용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VSP 상표권자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경쟁 업체가 VSP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고객을 유인했으니까 이것은 상표권 침해다. 반면에 경쟁 업체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VSP는 검색 단계에서만 사용되었을 뿐 홈페이지에는 표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대법원은 키워드 광고 시스템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대법원은 상표법이 정의한 광고라는 것에 인터넷 검색 결과 화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VSP가 표시되어 있지는 않았더라도 이미 검색 단계에서 상표로 이미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정은 상표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 있어서는 판단의 고려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훈남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훈남 사건을 맡기 전에 이 VSP 판례가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판례는 저희가 맡은 그 훈남 사건과는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봤던 VSP 판례에서는 경쟁 업체가 그 검색 결과로 제공되는 자기의 업체 정보에 VSP를 이렇게 상표를 표시해 놨었는데요. 훈남 사건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경쟁 업체인 슬림은 검색 결과에 훈남이라는 상표를 표시해 놓지는 않았어요. 검색창에 훈남을 입력하면 슬림 업체의 정보가 검색되기는 했지만 검색 결과나 뭐 업체 정보를 보더라도 훈남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슬림 업체가 이 훈남을 키워드로 등록했는지도 좀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던 중에 좀 네이버 검색 결과에서 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는데요. 검색 결과를 보니까 그 하단에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이 검색 결과는 훈남을 키워드로 등록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판에서 저는 이 문구를 좀 중요하게 좀 보고 주장을 했습니다. 키워드로 훈남을 검색했을 때 이 슬림 업체가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에 뭐 훈남이라는 단어가 직접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이버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이 검색 결과는 훈남을 키워드로 등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래서 광고 시스템에 상표를 키워드로 등록해서 검색 결과에 노출되도록 하는 행위도 상표법이 정의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상표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었는데 법원은 슬림 업체가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셨어요. 결국 훈남 사건은 법원이 저희 의뢰인이 손을 들어주신 거죠. 키워드 광고는 상표권 침해뿐만이 아니라 부정경쟁 행위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등록을 해야지 권리가 생기는데요. 하지만 상표로 등록이 되지 않았더라도 아니 상표로 등록돼 있다고 하더라도 유명한 상표라면 이런 상표를 키워드로 등록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경쟁 방지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지저명한 상표나 영업 표지를 사용해서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이런 주지저명한 상표를 사용해서 타인의 어떤 신뢰를 손상시키거나 경제적 가치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제가 배달 앱으로 죽을 시켜 먹을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죽을 시켜 먹고 싶을 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본죽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검색창에 본죽을 이렇게 입력해서 어 죽을 시키고는 하는데요. 막상 이제 검색된 결과를 보면 본죽 외에도 제가 입력했던 그런 본죽 외에도 다른 죽집들이 검색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을 시켜 먹을 때는 본죽이라고 검색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 소상공인들이 상품 제목이나 설명에 어떤 본죽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넣어 놓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은 본죽을 검색한 고객들이 자신들이 죽집 메뉴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깐요. 그래서 본죽을 처음에는 주문하려고 검색했던 고객들도 다른 죽집의 메뉴가 더 마음에 들면은 그곳에서 음식을 주문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본죽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유명 상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미 2005 년부터 본죽을 유명 상표라고 인정을 해 왔어요. 만약 다른 죽집에서 이 본죽이라는 상표를 상품의 제목이나 설명에 이렇게 넣어 놔서 검색 결과에 제공되도록 했다면 이것은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죽은 유명 상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행위가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본죽을 입력했을 때 다른 죽집이 나오는 게 뭐 상품 제목에 이렇게 본죽을 넣어 놔서 그런 게 아니라 검색 알고리즘에 그렇게 연관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검색 결과에 제공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의도적으로 본죽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그런 검색 결과에 나타나도록 했다면 이것은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 행위 같은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고 사용을 하셨다가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다른 업체를 이렇게 키워드로 등록하실 때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키워드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제가 했던 훈남 사건에서는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판결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이거는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의 키워드를 키워드로 등록했더라도 업체 정보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검색 단계에서만 사용됐을 뿐이라면 이걸 상표권 침해로까지 인정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를 이렇게 검색하는 단계에서까지만 유인을 했을 뿐이지 이거를 어떤 내 상표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팔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워드 광고에 다른 업체의 상표를 등록해서 이렇게 검색에 제공되도록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키워드 광고가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